전북 지역 한 시민사회 단체 대표가 수년 동안 북측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시 송도면의 알루미늄 폐기물 저장고에 난 불이 엿새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저장고 표면을 식히는 방식으로 진화해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남원 지역에서 겨울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발 1165m 지리산 바래봉 일대에서 열리는 남원 눈꽃축제가 오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읍 두암교회를 찾아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종교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일 기독교인 집단 희생 사건이 발생한 정읍 두암교회를 찾아 유가족과 간담회를 열고 증인 발굴과 기록물 제공 등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권조사 대상은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지방 자위과 빨치산에 의해 희생된 정읍 두암교회 교인 23명 등입니다. 이날 간담회엔 정읍 두암교회를 비롯해 김제 만경교회, 전남 영광 야월교회 등 5개 지역 기독교인 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30일 저녁 7시 50분쯤 남원시 송도면의 알루미늄 폐기물 저장고에 난 불이 엿새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알루미늄 함유 폐기물 40톤과 저장고가 타 소방서 추산 1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알루미늄과 물이 닿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어 폐기물이 다 탈 때까지 저장고 표면을 식히는 방식으로 진화해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파 이후 기온이 오르면서 봄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겨울 끝자락의 전북 남원 지역에서는 마지막 겨울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발 1165m 지리산 바래봉 일대에서 열리는 남원 눈꽃축제 현장을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1165m 지리산 바래봉 일대 남원 눈꽃축제 현장입니다. 이 지역은 적설량이 많고 눈이 내리면 잘 녹지 않아 설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 끝자락이지만 눈썰매와 겨울 축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썰매 타고 눈사람 만들고 눈 던지고 했고, 그렇게 해서 눈 보고 썰매 던지고 하는 거 너무 재밌었고, 가족 동생이랑 엄마 아빠랑 와서 너무 재밌었어요. 눈꽃 축제장에서는 눈썰매와 함께 얼음 썰매 타기, 이글루 체험, 눈 조각품 전시회와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지리산 일대는 눈꽃 축제장 이외에도 백두대간 생태공원과 허브밸리 등 관광 자원도 많습니다. 눈썰매장 바로 인근에 자리 잡은 허브밸리 식물원은 눈꽃 축제 기간에 맞춰 새로운 식물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바래봉 눈꽃 특만과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복합토피어가는 식물원, 어린이 놀이방은 동심 후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행사장 반경 4km 이내에는 국가의 성지와 황산 대첩비지, 백두대간 생태공원이 있어 교육과 볼거리가 많은 고장입니다. 코로나19 여파와 눈이 내리지 않은 이상기후 등으로 중단됐던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 3년 만에 다시 열린 행사장은 겨울 눈꽃과 동심이 함께 어울리면서 겨울 막바지에 가족들의 추억 장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남부지역의 마지막 겨울 축제인 지리산 바래봉 눈꽃 축제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북 지역 한 시민사회 단체 대표가 수년 동안 북측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도내 한 시민사회 단체 대표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7년 동안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중국 북경과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회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과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 등을 보고하기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A씨는 명백한 공안 탄압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면 온도가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면서 119억 원이 모금됐습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북에서 작년 12월 1일부터 지난달 말일까지 진행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119억 원이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모금 목표 달성률인 나눔 온도는 140.8도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원시가 올해 개최 예정인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원시는 1일 시청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항공회, 한국모형항공협회와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대회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드론 스포츠 경기와 학술 대회 등이 진행될 오는 10월 6일부터 나흘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를 드론 레저 스포츠는 물론 드론 엑스포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국제적인 행사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도내 곳곳을 돌며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형제를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광주 보호관찰소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는 지난달 중순쯤 전주와 익산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차량 절도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만큼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난방비 폭등으로 싸늘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 1일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주무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올리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정부는 추가 대책 발표를 통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최대 59만 2천 원까지 가스요금 할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총 201만 8천여 가구였는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168만 7천여 가구에 이 난방비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가스비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겨울철 4개월간의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 주민등록상 살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신청 방법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지자체와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조해 에너지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신청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31일 오후 2시 20분쯤 남원시 삼해면의 신소재 제조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배관을 수리하러 나노 다이아몬드를 보관하던 탱크에 들어갔다 쓰러졌습니다. 뒤따라 탱크에 들어간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쓰러진 노동자를 소방 헬기를 이용해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환기 장치가 있었으나 환기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탱크에 들어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1일 오후 1시 반쯤 정읍시 북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논으로 전복돼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운전자와 70대 동승자가 가슴과 목 통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농촌 지역 인구 감소로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선거구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정치권이 대안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 정치권은 현행 열석 선거구 유지의 대명제 속의 물밑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A 의원은 전북 정치권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선거구 획정을 두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정치권 내부에서도 현행 열석 선거구 유지를 전제로 두 가지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첫째 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한선을 낮춰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둘째 안은 국회의원 단순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진행, 전북 국회의원 열석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지역 시민들이 저녁 6시 이후에도 여권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남원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실 운영 시간 안에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은 야간에도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여권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급증하는 여권 민원에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실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정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 지원이 늘어납니다. 임실구는 올해부터 기저귀 구매 비용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모유와 가까운 성분인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월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후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국민들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